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음악교육학 우리 심화반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터 기초반부터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심화반부터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심화반에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지 그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카페에 보시면요, 제가 수강회원으로 등업을 해드리셨죠. 만약에 제 수업을 들으시면서 카페 가입을 안 하셨으면 꼭 해주시고 거기다가 등업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저와 이제 1대1로 개인 채팅할 수 있는 그 링크도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수강생들에게 제가 공지 드려야 되는 거는 우리 수강생들에게만 이제 오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있으시니까 이제 꼭 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제가 수강회원 게시판 중에서 이렇게 음악교육론 심화반 강의 일정 및 시험 공지 이렇게 올려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럼 보시면은 제가 어떤 내용을 써놨냐면, 우리 기초반에서는 8주 동안 음악교육의 기초하고 음악교육 총론 이 두 가지 책이 가장 중요하고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두 권의 책을 동시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나간 내용들도 여기 수강회원 게시판에 담겨져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책을 이제 8주 동안에 봤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 기출문제로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주차별 진도를 써놨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음악교육 철학이 들어가게 되겠고, 다음 주에는 미학, 그리고서는 심리, 이론, 그다음에 교육과정 2주차, 그리고 평가, 그리고 마지막에 공학 및 마무리,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출제됐었던 모든 음악교육론 문제들을 다 섭렵을 하고 이제 가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사실 음악교육론은 이제 작년이래 기초반 때 공부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내용을 봤을 때 뭐가 굉장히 많지만은 또 막상 출제된 문제를 봤을 때는 막 엄청 깊이 있고 막 사고력을 엄청 요하고 이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문제들이 출제됐었는지 그 유형들에 조금 익숙해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렇게 계획을 짜봤고요. 그럼 이게 끝나고 나서는 우리가 이제 5월, 6월 끝나고 7월이 되죠. 7월 달 돼서는 이제 문제풀이반이 되어서 다른 영역들, 그러니까 국악이랑 서양음악까지도 다 합해서 그 범위를 제가 정해드려서 매주차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럼 그때 이제 우리 음악교육론은 좀 심화되어서 혹은 이제 연습 문제들, 그러니까 그 기출문제와 관련된 그런 문제들을 제가 만들어서 선생님들께 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음교로는 만점 받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같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육과정 테스트 범위 이런 것도 제가 써놨는데요. 15랑 22 개정을 두 가지를 다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들을 이제 제가 기초반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여드린 것도 있고, 또 수강회원 게시판에 보시면은 제가 비교해 놓은 자료는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심화반부터 들으시는 분은 그거 자료로 공부를 하시고 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이제 매주 테스트를 보니까요, 그 테스트 보는 부분은 미리 공부를 해 오셔서 제가 당일날, 그러니까 매주 이렇게 자료를 올려드리면 각자 시험을 보시고 그리고 채점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 내용까지 이제 8주 동안 어떤 거를 시험 볼지도 제가 미리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자료를 한번 보실게요. 자, 오늘 자료를 보시면은 먼저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에 음악과 교육과정 공통 성격 목표 이런 식으로 제가 자료를 하나 드렸어요. 그럼 이거는 제가 예실 기출문항을 맨 앞에 놨는데, 이건 지난주에 우리 기초반 선생님들은 마지막 주에 했던 거랑 똑같은 자료입니다. 왜냐면은 이 성격과 목표 같은 경우는 지금 예시에 보시는 17년도 문제처럼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시면은 이제 22년도의 성격 및 목표다 하면은 음악은 뭐이면서 뭐를 반영하는 인간활동의 산물이다. 이런 문제를 이제 푸셔야 되고요. 되게 힘드시겠죠. 그래도 이제 다 푸실 수 있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이거를 다 푸시고 채점하신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음악교육 철학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영역별로 기출문제를 또 이 안에서 또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보시면은 교육 철학과 음악 교육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 교육 철학 뭐뭐가 있었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연주의, 이상주의, 실제주의, 실용주의, 그 다음에 여기 네 가지가 개론에만 있었나? 총론에만 있었나? 둘 중에 한 권에는 이 네 가지만 있었는데, 나머지 한 권에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다문화주의까지 들어가 있었고, 이 6가지를 다 포함해서 지금까지 출제가 어떤 문제들이 됐었는지 그거를 이제 그 출제 역순으로 이제 내고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종합해서 문제를 냈을 때 이렇게 15년도 그리고 12년도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상주의를 위주로 해서 자연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섞어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었고, 자, 그 다음에는
넘기시다 보면은 실용주의와 다문화주의가 또 이렇게 묶어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미학적 관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사실은 미학이 다음 주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은, 요 미학은 좀 저희가 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관련주의, 형식주의, 절대표현주의이지만요, 절대표현주의는 또 리머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로 이제 관련주의와 형식주의 관련해서 이런 미학적인 관점이 음악교육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런 문제들을 또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내가 좀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푸실 수 있다 하시면은 좀 줄글로 적어야 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이 문제들이 난이도가 약간 들쑥날쑥합니다. 쉬운 문제는 굉장히 쉽고 어떤 문제들은 정말 핵심을 알아서 그거를 잘 서술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매주 걷어서 참석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썼을 때 답이 괜찮을까요? 이런 것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또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봐드리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럼 그렇게 해서 문제를 먼저 다 푸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강의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저희 한 10번까지 일단 먼저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혹시 기초책하고 총론책 있으시면 그것도 펴놓으시면은 제가 필요할 때 몇 쪽이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은 책도 좀 준비를 해주시고, 그러고 이제 같이 해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는 플라톤하고 한슬리크라고 하는 두 사람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일단은 두 사람에 대해서 체크를 해놓으시고, 각각은 이상주의와 그 다음에 형식주의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물론 교육 철학에서는 지금 여기 형식주의는 보이지 않으시죠. 그래서 형식주의는 사실은 이제 미학 쪽으로 가긴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왜 대비를 시키려고 했느냐라고 봤을 때는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플라톤은 음악의 외재적인 가치를 중요시했고 한슬리크는 내재적인 가치를 중요시하고 있다라는 점이 이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이 음악을 통해서 뭘 하려고 그랬냐면은 인간의 그런 전인적인 교육 이런 것들을 원했었잖아요. 그러면 학교 교육에서도 이제 굉장히 오래된 학교 교육의 근거가 이 이상주의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이 좀 더 정서적으로도 좋아지고 이제 여러 가지 면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 적용을 했을 때는 전인적인 인간 이런 것들이 좀 답의 키워드가 될 수가 있겠고 이제 단점은 뭐냐면은 음악만 그러면 전인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잖아요. 음악 외에도 다른 것들도 이제 전인적인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럼 음악만의 가치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상주의에서는 조금 음악만의 고유한 가치는 조금 부족하게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이 조금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형식주의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음악 자체의 그런 고유성 그리고 음악만의 그런 가치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줄 수가 있는 반면에 조금 어렵죠. 그래서 제가 써놓기로도 다루는 음악의 범위가 한정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정된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에서 그 형식미를 가지고 있는 음악들은 절대음악에 거의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음악에 포함되지 않는 음악들은 음악교육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얘기가 계속해서 음악교육 철학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다. 또는 어렵기 때문에 음악을 그냥 느끼면서 즐겁게 할 수 있는 수업들도 있는데 형식주의만 이렇게 강조를 했다라가는 조금 소외될 수 있는 학생들도 있다. 이런 것들도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장점과 단점 선생님들이 각자 적어보실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이제 차이점이나 차이점의 핵심은 제가 외재적, 내재적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렇게 적으시면 되겠고 또 다른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철학자들의 견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문장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일단 숲속을 거닐죠. 그러니까 바로 자연주의 좀 떠올리시지 않나요? 그러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데리고 간다라는 것 자체도 뭔가 아이에게 가르쳐 주려고 막 각오를 하고 간 것이 아니라 말도 안 하고 기회만을 제공한다라는 것이 다 자연주의에 해당하는 표현들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자연주의에 대해서도 책에서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가장 자연주의에서 그 기본이 되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은 우리 기초책 한번 72쪽을 펴볼게요. 기초책에 펴보시면은 자연주의란 인간에 의한 교육보다는 자연에 의한 교육이 더 중요하다라는 표현이 지금 가장 먼저 나오고 있죠. 그래가지고 어린이의 학습이 직접 관련 있는 환경 속에서 순수한 감각적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학생들이 자발적인 음악 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아동들은 스스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이다. 라는 표현까지도 지금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이제 예시로 들자면은 이렇게 감상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물가에 데려가 준다. 라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와 보시면은, 눈에 보이는 물질에서 해방. 그럼 눈에 안 보이는 가치를 지금 중요시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미 이상주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키워드가 나오네요. 완전한 세계를 기리는 마음. 그러니까 완전한 세계, 이 말 자체가 빼도 박도 못하는 이제 딱 이상주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주의 아름다운 노래, 이런 것들도 이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이데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에는 지금 둘 다 이상주의가 포함되어 있고요. 자, 지금 여기 내용을 봤을 때 곽장학사를 보시면은, 자, 키워드가 뭐가 될까요? 형식을 이해를 시키자. 그럼 형식주의도 될 수가 있겠고, 자, 형식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형식을 뭔가 알려주겠다. 물론 형식주의는 또 미학이니까 좀 빠질 수도 있겠지만은 반복적으로 들려준다. 그러면은 뭔가 실제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그 실제하는 것들의 어떤 그런 학습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깨닫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실제주의가 될 수가 있어요. 또한 이것도 좋은 음악이라는 것을 지금 설정을 해놓고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이상주의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것도 실제주의를 우리 한번 기초책에서 한번 살펴보려면 74쪽부터 실제론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실제론에서는 뭐를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실제의 객관적인 질서를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은 요것을 우리가 어떻게 배울 수가 있냐면은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음악은 그 자체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질서가 있다. 그래서 그 질서를 자 여기 다음 밑에 줄에 보면은 스스로 질서와 미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미 있는 음악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질서를 파악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거는 실제주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실제주의는 아직 단독으로 문제에 나오질 않았어서 그냥 요 정도로 이제 형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음악의 내재해 있는 형식 이런 것들도 그 안에 있는 그런 질서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내가 음악 자체를 여러 번 듣는다라는 것이 실제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한 여러 번 들어서라도 알아야 되는 그런 이상적인 가치가 있는 음악이다라는 것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주의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윤교사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수준에 맞는 감상곡, 물론 이제 여러 가지에서 이제 수준에 맞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요 수준에 맞는다라는 표현이 아까 전에 자연주의 볼 때에도 그 아이들이 발달 단계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아까 책에서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윤교사 역시 자연주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교사는 봤을 때 음악을 들으면서 그림을 그리게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철학이랑은 별로 상관은 없고요. 이론적인 배경과 특징, 그러니까 어떤 음악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또 발견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실제주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장학사를 보시면은 학생들이 즐겁게 감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촉진자가 돼줘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아이를 숲에 데려가면서 이제 그 숲에 데려갔죠. 그리고 감상할 기회를 제공했죠. 그쵸? 그런 것들이 다 학습의 촉진자, 그래서 스스로 감상할 수 있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남장학사는 자연주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박교사 같은 경우는 최고의 연주자, 그리고 명음반, 이런 것들이 이상주의를 얘기하고 있죠. 가장 좋은 것들만을 학생들에게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답은 이제 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연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윤교사와 남장학사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어렵지는 않으셨겠죠? 자, 그럼 나로 한번 가보실게요. 이제 이상주의와 자연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문제들인데요. 자, 1번 보시면은 플라톤 하면 또 이상주의를 바로 생각하실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서양음악사 문제 중에서 고대에 대해서 따로 나온 문제는 없고 이 문제가 거의 이제 근접해 있는 유일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굴의 비유 알고 계시죠? 그래서 동굴의 비유에서 철학자와 여기 기억에 들어갈 사람이 바로 교사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이제 동굴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껌껌한데 거기서 어떤 그 불에 비치는 그런 그림체만을 보고서는 그게 실제인 줄 알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그 밖에 나와야 된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다가 아니라 그 밖으로 나와서 정말 이데아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상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참된 음악 교육을 받은 사람이 선한
편한 사람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간단히 말하면 에토스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에토스론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을 가보시면요. 여러 학생들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철학 사전론 쓰기 이런 문제 되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 C를 먼저 보시면은 기억에서 발달 단계에 알맞은 음악 학습을 제공하려고 할 때 자발적으로 음악 활동을 한다. 그리고 문제 해결에 흥미를 가진다. 자, 이걸 봤을 때 우리 조금 전까지 봤었던 자연주의 또 떠오르시죠? 뭔가 그런 발달 단계, 자발적인 거. 그리고 제공을 그냥 할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즐겁게 배운다. 이런 것들이 다 자연주의에 해당을 합니다. 그럼 자연주의에 해당하는 학자가 여기 니은에 주어진 사람들 중에서 루소가 되겠죠. 이제 고결한 야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그 사람이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A부터 보시면은 음악적 기능을 길러주는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길러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전문성 하고 동그라미 쳐보실게요. 그래서 기능을 길러주고 어떤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교육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실제주의의 예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주의에서는 이 전문가를 좀 중요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 B를 보시면은 인성교육 한번 동그라미 보시고, 그러면 인성교육 하면 아까 전에 에토스론 우리 봤었던 것처럼 이상주의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 물론 여기 문제 푸는데 그렇게 도움되는 뭐 그런 내용들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기회가 닿는 대로 우리가 좀 보면 좋겠죠. 그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에토스론에 조금 관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고, 아리스토크세누스는 우리가 음악 이론가로서 우리가 봤었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그런 견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자연주의는 루소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와보실게요. 그래서 이 문제는 30점짜리에다가 지금 모차르트 소나타 요거를 줬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음악 교육에 해당한 게 15점짜리였고 이제 나머지 하나가 이제 요거를 분석하는 문제가 이제 나왔었거든요. 그럼 요거는 딱 봤을 때 이제 모차르트고 이제 소나타 악장 형식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으면 뭔가 절대 음악 이런 거랑 관련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가치관이 뭐냐라는 것을 지금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철학에서 비판을 해줘야 된대요.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도 보시겠지만 책에서도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 이전에 있었던 모더니즘을 비판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이제 모더니즘에 대한 그 이후 것이다, 포스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일단 주어진 대화를 보시면은 모차르트 천재 동그라미, 완전 천재죠. 그리고 이 사람이 천재에 의해서 이 작품이 나타나가지고 뭐 조성석 데뷔라든지 재미있는 음향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작품까지도 굉장히 완벽한 게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그 어떤 장학사랑 막 대화들 봤을 때도 어떤 명연주자의 명음반 막 이런 식으로 최고의 것을 얘기했을 때는 이상주의를 얘기를 하고 있었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천재 작곡가의 천재 작품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 사람은 너무 천재라서 막 악상에 막 오선지에 채워 넣었어. 그러면은 일반 사람은 아닌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예술가는 그래야지 이런 식의 표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밑줄 쳐볼게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런 음악이다. 그러면 음악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 그런 영속적인 가치의 그런 예술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 자체가 이상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세상을 떠나도 후세에 남는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거에 반대되는 그런 개념들은 뭐가 있냐면은 음악의 가치는 시대에 따라 항상 변할 수 있어. 그리고 문제 해결력에 도움이 되어야지 진정한 가치가 있는 교육이야 라고 말하는 실용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이제 이상주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한번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우리 기초책 77쪽을 한번 가보시도록 할게요. 77쪽에 가보시면은 일단 뭐 실용주의에 대한 얘기도 잠깐 나오고 있는데 실용주의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치가 유용성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상주의 가치만으로는 이런 유용적인 그런 가치를 다 채워줄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도 생각하실 수가 있고 자, 그 밑에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한번 보시면요. 자, 모더니즘이 전체성을 강조했다면 여기 밑줄. 그럼 전체성은 뭐예요? 누구에게나 다 통일되게 그런 통용되는 그런 가치를 얘기하고 있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다양성, 상위성. 그럼 모차르트 천재야 라는 거에 그 외에 다른 의견들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대가 지나면 또 그 가치도 변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 밑에도 보시면은 모더니즘에서 보편성을 강조했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개별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은 그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이걸 한번 비판해 볼까요? 그럼 뭐 시대가 지내도 마찬가지로 모차르트는 계속해서 천재이자 이런 음악이 이상으로만 여겨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당장 낭만 시대만 봤을 때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장 낭만 시대만 왔어도 소나타 형식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주기 시작을 했고, 새롭게 아예 틀에 매이지 않은 그런 음악들이 등장을 하였고, 또 그 다음에 현대 음악에 와서는 이 당시에는 음악의 재료로 쓰지도 않았던 것들이 많은 명작품으로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시대가 지나면서 이것들은 비판될 수가 있다. 또한 문화권에 따라서도 또 비판될 수가 있다. 이것이 서양 음악을 이해하는 그런 관점에서는 천재성으로 이렇게 인정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 전통 한국이라든지 또 고유의 문화가 있는 곳에서 이것을 어떤 사전 배경 지식이 없이 받아들였을 때 똑같이 느끼는 그런 영속적인 진리는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들을 이제 선생님들께서 적으실 수가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15점짜리 막 서술 문제는 나오진 않아서 선생님들께서 부담은 조금 적으실 텐데요. 그래도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게 글에 이렇게 썼을 때 좀 다듬어야 되는 게 있는지 궁금하시면은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첨삭도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공통된 가치관은 이제 이상주의다. 그리고 이거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각에서 비판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이상주의도 모더니즘의 일부이다 라는 내용도 좀 들어가게끔 써주시면 좋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 부분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3번 문제 가보실게요. 요것도 이제 교사가 교육의 주체다. 높은 예술성과 영속적 가치, 이상주의 너무 편하게 우리가 찾으실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상주의 문제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 보셨고, 나머지 것들도 그거에 대비해서 선생님들이 조금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실용주의와 다문화주의로 왔는데요. 자, 가와 나에서 공통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교육 철학 사조를 보자. 자, MMCP에서 능동적으로 음악 속에서 생각을 한다. 자, 능동적 동그라미. 자, 실용주의에서는 뭐를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것, 이거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실용주의에서 우리 한번 내용을 실제로 프래그마티즘. 우리 조금 전에 프래그마티즘 봤었던 게 그거죠? 아까 77쪽에서 우리 봤었던 것이 78쪽에서 봤었구나. 네, 78쪽에서 봤었던 것이 지식의 가치가 유용성에 있다라고 했었던 것이 바로 실용주의잖아요. 그래서 실용주의에서는 어떤 이상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밑에 보시면은 현재 단계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음악적 만족도 줄 수가 있어야 되고, 현재 겪고 있는 상황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실용주의적 그런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가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때 교사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모든 문제를 교사가 다 알 수도 없을 뿐더러 답을 다 줄 수가 없고, 학생들에게 그런 해결력을 길러줘야 되는, 그러니까 옆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이 사실은 실용주의의 교사에서의 그런 가장 핵심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음악이 뭐냐면요. Once upon a dream 그 노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따라라라라라 뮤지컬에 데리고 가서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해 준다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분석을 할 수 있게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어떤 과제를 내준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께서 이거를 활용을 한 그런 옆에서 보조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교사의 역할을 적어주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 10년도 기출. 요 문제가 되게 어렵게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악곡이 많이 나오고 있고, 박자, 리듬, 음계, 형식의 측면에서 설명을 해라 라는 것이 되게 복잡하죠. 이거 25점짜리인데요. 이런 문제가 지금은 좀 안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일단은 박자를 써라 하면 어려울 것이 없는 게 몇 분의 몇 박자, 이것이 지금 악보에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4분의 2박자, 4분의 4박자, 4분의 4박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듬 같은 경우는 조금 귀찮지만은 어떤 리듬이 있느냐. 그러면 키클리춤 같은 경우는 딴딴딴딴딴따단 딴딴딴딴딴따단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8분음표 혹은 이제 부점 리듬 이런 식으로 적어주실 수가 있고, 벚꽃 같은 경우에는 랄라시 랄라시 라시도시라시라파 이런 식으로 지금 4분음표 위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냥 그 정도. 그리고 이제 8분음표는 약간 그냥 경과음 정도로 사용된다라든지 그런 거 쓰실 수가 있고, 칼립소 같은 경우에는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랄랄라 하면서 이제 8분음표의 연속도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당김 리듬도 지금 쓰이고 있어서 그런 것들만 적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음계를 써라라는 것은 좀 어려우셨을 수 있는데 요거는 쉽게 보자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요. 여기에서 막 그 뭐 솔라도레미 이런 게 어떻게 익히는지 조금 어려우셨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쥐장조를 가리키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써준 이유가 뭐냐면요. 솔을 도로 봐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솔을 도로 봤을 때 우리가 미는 솔라시도레미 해가지고서는 6번째 음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도레미파솔라 해서 라로 읽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라도도시 라고 이제 첫 번째 마디를 읽어주면은 우리가 미, 솔, 솔, 파, 샵 이런 식으로 무슨 샵이니 이런 음계 임시표를 말해줄 필요가 없이 그냥 읽을 수 있는 개명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라도도시시시시 라도도시시시도 하면서 지금 이걸 쭉 읽다 보면요. 라도시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음이 도미 오빠는 군인이라네. 도미레 도시도 라라라 도미레 도시도 시시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읽어보면 결국에는 어떤 음들이 되냐면은 라시 도레미 이렇게 5개 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라, 도, 시 그 다음에 도레미 여기 오빠는 군인 도레미 이게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라시 도레미 이렇게 5음이다 라는 거 선생님들이 찾아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이거랑 똑같이 벚꽃을 가보시면요. 여기는 아무것도 안 써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가 단조로 볼 수도 있겠지만 시장조로 그냥 읽어서 라시 그 다음에 라시라파 라시도 미파 이렇게 5개의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라시도 미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칼립소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 D장조로 읽었을 때 그냥 레미파솔시 랄라솔파미파 파랄레도 시시솔라 시랄랄라 랄랄레라 파솔라 시솔미 파솔파파미레도레 하면서 약간 장음계의 그런 특징 선생님들이 보실 수가 있어서 이거는 그냥 조성의 7음 음계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식은 우리가 좀 답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자면요. 미, 솔, 솔,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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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도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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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요게 선율이 지금, 미, 라도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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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이렇게 해서 2번 반복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2번 반복되는 부분. 여기를 제가 한번 A로 놨고요. 그 다음에 오빠는 모자 쓰고, 여기 부분이 오빠는 군인이라네. 까지가 이제 또 B라고 저는 봤고요. 그 다음에 키클리 춤추자, 빙글빙글 돌아라, 키클리 춤추다. 여기까지를 또 약간 A의 그런 작은 변형이다라고 이제 보았고, 왜냐면은 빙글빙글 돌아라 사이에 오빠는 모자 쓰고 목수건 메고가 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A, B, A 다시로 이렇게 크게 볼 수도 있고, 왜냐면 빙글빙글 돌아라랑 키클리 춤추자 사이에 이제 B 부분 넣었기 때문에, 아니면은 이제 그냥 조금 바꿔서 A랑 B랑 A 다시 B 다시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거를 가지고 본인이 적으실 수 있으면 되는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벚꽃 같은 경우에는 랄라시 랄라시 요 부분 다음에 라시도시 라시라파 미도미파 미미도시 요게 지금 한 번 더 반복이 돼요. 그쵸? 그래서 요게 물론 랄라시랑 완전히 다른 부분은 아니라서 저는 이제 선율상 이렇게 A랑 A 다시 그 다음에 A 다시 2번 그 다음에 다시 A가 나오고 A의 투다시다. 약간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A가 또 나오니까 여기를 이어서 A 투다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여기 자체를 그냥 크게 A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크게 B, 그리고 다시 A의 A의 다시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선생님들께서 각자 이제 분석을 해보시고 이제 다른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 같은 경우에는 4마디씩 그냥 A, B, C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어서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딱 나왔을 때 답이 없다라고도 보이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를 보셨어도 나 말고도 다 모른다. 사실은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지 딱 답을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이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 이건 제가 여러 가지를 써놨는데 그중에 선생님들이 적으시면 되는데 4가지나 쓰라고 해서 이게 좀 쓰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이거를 쓰시는 연습이 다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외워서 쓰실 수 있도록 좀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학적 관점으로 와서 이제 여기 첫 번째 문제는 사실 제가 미학으로 넣었는데 좀 철학에 가까운 것 같아서 내고 나서 조금 바꾸고 싶다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기 일단 한번 같이 보실게요. 학교 교육에 음악 교과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랬을 때 사회적 관점
철학적 관점. 자, 그럼 봤을 때 여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과연 쓸 수가 있을까? 근데 문제에 틴트가 있죠. 음악의 외적 가치, 내적 가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맨 처음 페이지에서 봤었던 어떤 이상주의와 형식주의의 구분처럼 음악의 안에다가 가치를 주는지 밖에다 가치를 주는지에 따라서 그냥 말만 바꿔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회적인 관점이다. 그러면은 뭔가 사회적으로 음악 교육이 왜 있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감창자 공소로 봤을 때에도 어떤 공동체와 소통하고 뭐 협력한다 이런 것들은 사회적 가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철학적인 가치라고 하면은 우리가 감상하고 창작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음악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음악만의 내재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옛날 그런 교육 과정에 해당하는 문제이긴 하지만은 저희가 지금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목표를 제시를 해줬어. 그러면은 우리가 이 목표를 제시를 안 해주고 문제를 낼 가능성이 사실은 원래 더 높은데, 여기서는 이렇게 직접 제시를 해줬으니까 우리가 요것을 교육과정의 목표를 사회적인 거랑 철학적인 걸로 우리가 분류해서 쓸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오늘날을 적용을 하자면은 오늘날 우리가 22년도 목표를 이제 쓰시고 그거를 또 사회적, 철학적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역량도 선생님들께서 갖추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자 좀 중요한 문제라는 표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일단은 사회적인 관점을 보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역사적으로 시대별로 서술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세계를 포함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우리가 사회적으로 음악의 가치를, 그런 교육적인 가치를 얘기했었던 게 고대 그리스가 가장 먼저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전인적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전인적 인간을 양성하기 위해서 음악 교육을 하였다라는 점이 골자가 되겠고요. 중세에는 어때요? 그런 신앙적인 힘과 함께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을 교화하였다. 그런 얘기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세기에 왔을 때는 뭔가 루터도 음악이 그런 신학적인 관점에서 음악을 중요시하였고요. 그 다음에 19세기에 왔을 때는 쉴러가 미적 교육론 해가지고 미적 경험을 중요시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이상적인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지 쓰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조선시대,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에도 예학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교화하고자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시대별로 선생님들이 적으실 수 있으면 되는 부분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철학적인 관점으로 가보시자면은 음악 안에서 이제 가치를 찾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먼저 떠올리셔야 되는 사람이 한슬리크가 되겠죠. 한슬리크는 이제 음악의 내재적인 가치, 형식의 관점에서 보았었고, 그 다음에 루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이들이 이제 음악을 통해서 정말 스스로 노래하고 자연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음악 교육론을 강조를 하였다라는 점에서 이 사람을 얘기할 수가 있겠고, 또 쉴러도 마찬가지로 내적 구조를 지각하고 반응을 해야 된다. 아니, 이상적 국가를 꿈꾼다. 사람들이 그 예술 교육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끔 선생님들이 적어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리머나 엘리엇을 넣어도 되는데요. 일단은 철학적이다라는 면에서 이제 리머나 엘리엇은 이제 참고로 해주시고, 철학자들의 이름을 나열하자면은 지금 한슬릭이나 루소, 쉴러 이 정도 사람들이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 목표를 놓고 봤을 때, 자, 다양한 음악 활동을 한다. 이러면은 음악으로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재적인 가치, 즉 철학적인 가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한다. 이것도 철학적인, 내재적인 가치다. 자, 그 다음에 연주 기능을 익힌다.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음악 내적인 가치. 그러니까 음악으로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음악 내재적 가치거든요. 근데 역사와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런 거는 사회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작용을 했느냐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부터는 이제 사회적인 가치가 되겠고요. 자, 음악의 가치를 인식하겠다라는 부분은 조금 뭐에 해당하는지 모를 수 있는데, 음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은 이제 철학적 가치도 될 수 있겠고, 음악을 활용한다. 자, 활용 동그라미. 자, 활용하는 태도, 이런 것들은 이제 사회적인 그런 태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악적 표현까지를 놓고 봤을 때는 표현으로 음악적으로 하는 것은 철학적인, 내재적인 가치가 되겠고, 소통한다. 이것도 한번 동그라미 별표 쳐보실 텐데요.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것은 이제 음악으로서 우리가 사회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사회적인 가치다. 그 다음에 문화적 산물이다. 이런 것도 봤을 때 이제 사회적인 가치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관련주의가 되겠는데요. 관련주의랑 이제 형식주의 두 가지가 이제 미학적으로 대별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관련주의는 예술작품의 가치와 의미를 외부에 둔다라는데 외부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고, 그랬을 때 이거를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랑 같이 연결을 시켰을 때 어때요? 소비에트에서는 뭔가 자신들의 그런 목적에 맞는 음악을 만들도록 요구를 했고, 그것을 또 선전이나 이런 데 많이 활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요, 형식주의라는 비난을 받았다. 그럼 왜 이거 비난을 하느냐? 음악을 위한 음악을 이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잘 읽어봤을 때도 이미 관련주의와 그런 형식주의를 구분을 시켜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 작성 방법 첫 번째에서 보셨을 때, 밑줄 친 기억, 그러니까 예술작품의 가치와 의미를 관련주의와 형식주의 입장에서 본문의 근거에서 써라 라고 했을 때 본문의 근거 한번 별표 쳐볼게요. 이러면 반드시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온 선생님들이 쓰실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관련주의 입장에서는 예술작품의 가치와 의미를 어디에 두냐? 작품 외부에 둔다. 라고 이제 바로 이어져 있죠. 이게 바로 작품 외부, 여기를 바로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 구체적인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해 준다. 그런 음악일수록 더 가치가 높은 음악으로 인정받는다. 라는 것이 바로 관련주의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러면은 형식주의에 대한 설명은 예술작품의 가치와 의미를 작품 내부에 두겠다. 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잘 읽어보시면은 형식주의에 대한 설명 자체는 없어요. 비난 내용은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본문에 없어요. 그래서 작품의 뭐 구조, 형식, 요소, 이런 것들을 분석해 주는 것이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형식주의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쇼스타코비치가 선택한 작품 경향. 자, 그럼 이 사람은 20세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만연했던 그런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지 이런 걸 따르지 않고 굉장히 조성적인 음악, 귀에 잘 들리는 멜로디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작곡을 했었잖아요. 자, 그런 부분을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또 교향곡도 굉장히 많이 썼는데 교향곡이라는 것 자체가 형식주의, 그 절대음악 이런 것들에서 많이 썼던 것들인데 그러니까 새로운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내용이 근거해서 관련주의 음악교육의 기대 효과 두 가지. 자, 그러면 이것도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예술을 어떤 수단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어떤 수단이냐? 첫 번째 문단 맨 끝에 보시면은 사회주의적 정신을 노동자에게 가르쳐 이념적으로 노동자를 변화 개혁시키는 수단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가지 적어주실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애국심을 고취해준다 등등 그런 얘기들을 선생님들이 써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형식주의 관점에서 관련주의 음악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음악을 수단화한다. 라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부에서만 가치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음악에 내재된 형식에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게 약간 양면처럼 붙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것도 우리 기초책에서 한번 형식주의와 관련주의 내용을 한번 보실 텐데요. 이제 관련주의에서는 이제 81쪽, 기초책 81쪽을 한번 펴보실게요. 음악교육, 여기 중간쯤에 보시면은 그 문단에서 관련주의적 입장에서 음악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에는 음악 외적인 내용이 명확한 음악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사실 이 부분도 불평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절대 음악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중간에 보시면은 이 입장에 있는 음악 교사들이 음악이 지니고 있는 분명한 메시지를 찾아내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바람직한 시민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면요. 비판이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의에서 나쁜 음악으로 인정받는 순수 음악이 사실은 굉장히 많고 또 좋게 평가할 수 있는 근거들도 충분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가 없는 작품도 많이 있다라는 얘기. 그 마지막이 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음악교육의 독립적인 위상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적으실 수가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음악사도 어떤 것들이 딱 강하게 일어나면은 그 다음에는 그거에 반발하는 게 뭐가 나타나는 것처럼 이제 음악교육 철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가 되게 중요하다 했으면은 근데 네가 빼먹은 거 이거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 뒤에 있는 것들이 비판을 하면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잘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론, 변론, 결론 갖춰라라는 것은 지금은 더
더 이상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쓰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이것도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들만 선생님들이 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해보시고 또 저한테 보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가보시면요. 여기에서는 따란 딴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 이거 뭘까요? 요거 이제 전람회 그림 무소르그스키 작품 중에서 이게 그 튀일리의 궁전에서였나? 하여튼 그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굉장히 그거는 묘사적인 음악이잖아요. 민족 음악 중에서도.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이 음악이 뭐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배경이 되는 미학적 관점, 내용을 봤을 때 아이들이 뭐 상상하게 하고 그림으로 표현하게 하고 뭐 다른 것을 찾아 소개하게 한다. 그러니까 음악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뭐 형식이라든지 선율, 화음 이런 것들을 요소를 보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음악과 그 밖에 있는 것들을 연결시키는 수업을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관련주의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형식주의로 왔는데요. 형식주의도 문제 한번 보실게요. 요거는 예술의 의미가 뭐 작품 자체에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미학자가 누가 있냐? 한슬리크가 있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한슬리크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뭘까요? 랭거나 주의 같은 사람들은 표현주의 학자로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한번 책을 보시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기초책의 84쪽 한번 펴보시면요. 철학자 랭어는 하면서 맨 밑에 문단에 나와요. 랭어는 인간의 경험에는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것과 예술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있다. 라는 것이 표현주의잖아요. 그쵸? 그래서 표현주의에서는 음악으로 많이 어떤 이런 예술로 많이 표현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오직 예술로만 표현될 수 있는 느낌이 음악적 상징을 통해 나타났다. 이런 거를 주장한 사람이 누구다? 랭어다. 그래서 이거는 표현주의에 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의도 나오는데요. 주의는 또 이제 이런 인간은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겪게 되면서 심미적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런 표현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주의나 랭어 같은 경우에는 형식주의와는 달리 그런 표현하고자 하는 것, 그 안에 있는 그런 음악으로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에 가치를 집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 관련해서는 총론책에서도 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총론책도 우리 한번 89쪽 한번 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총론은 아시다시피 뭐 기초에 없는 내용도 막 많이 나와 있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표현주의를 이제 대변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주의와 랭거를 가장 먼저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음악사적 관점에서는 쇤베르크가 있다 얘기를 하면서 주의가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예술과 일상생활은 연속적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음악은 굉장히 막 가치 있는 것만이 남아있어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다 일상이었다 예전에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미학에 대한 얘기도 막 하고 있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조금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랭거 얘기가 또 나오는데 여기 똑같은 얘기죠. 음악의 특정한 감정을 전달하는 언어가 아니라 암시적으로 상징했다라는 것이 이제 표현주의다라는 얘기를 지금 랭거와 주의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제 한슬리크와 대별되는 이제 두 사람이다라고 이제 보셔서 일단 1번, 4번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X가 되겠고요. 이제 고전주의라는 것도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모차르트나 하이든 둘 다 고전주의인데 이 중에 무엇을 골라야 될까 이런 고민이 드실 수 있잖아요. 자 그럼 변주곡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가 이걸 작은 별 변주곡이라고 하지만 원래는 어머니께 말씀드리지요라는 그런 가사가 있는 노래였어요. 근데 어떤 그런 가사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중시해서 음악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그 구성되어 있는 음들, 요소, 리듬, 그 다음에 뭐 선율 이런 것들만 가지고 변주를 했잖아요. 근데 반면에 하이든의 천지창조 같은 경우는 오라토리오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적인, 신앙적인 메시지가 분명하고 거기 안에서 뭐 히스토리아도 있을 것이고 노래하는 부분도 있고 합창도 있으면서 굉장히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의식이 뚜렷한 음악이 되겠죠. 그래서 같은 고전시대의 음악이라 할지라도 형식주의 예시로 봤을 때는 두 가지 중에서는 변주곡이 조금 더 형식의 그 요건을 갖춘 음악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자, 이 노래 뭔지 알아보실 수 있으셨는지 궁금한데, 모차르트 40번의 3악장이에요. 그래서 요 음악은 이제 많이 막 교과서에 실려있고 이렇게 막 지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옛날에 있었을까 싶기도 한데요. 일단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악곡의 형식을 이해하며 듣는 것이라는 것이 감상활동에 들어가 있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힌트를 좀 얻으실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도 악곡의 형식을 이해하자라는 면에서는 고전시대의 론도,
소나타, 주제와 변주곡 이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중에 뭐가 됐던지 간에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그쵸? 미학적인 근거가 뭐가 되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형식주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수업의 핵심 내용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악곡의 형식을 분석한다, 구성 요소들을 이제 뭐 알아본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죠. 물론 이게 뭐 3악장이 미뉴에트다라는 것까지 알면은 이제 미뉴에트에 대한 얘기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이 작품을 이제 어떤 형식을 이해하며 듣는 그런 곡이다라고 했을 때는 고전 시대의 그런 형식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좀 어느 정도는 풀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실 수 있는 문제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 같은 경우는 따라라라라란 따라라라라라라라, 요거가 이제 그리그의 모닝 무드잖아요. 그리고 띠리린 띠리리리리리리리, 요거 멘델스존의 가요연립 주곡인데, 요거를 예술적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활용을 했다. 그리고 미학적 관점을 따른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예술적 가치가 관련주의에 있는지 형식주의에 있는지 두 가지를 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있는 가치로 봤을 때는 형식주의로 보면 되겠고, 음악 밖에 있다, 어떤 이야기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다라면은 관련주의가 되겠죠. 그러면 가가 관련주의에 관련된 그런 음악이 되겠고, 나는 형식주의에 해당하는 음악이 되겠죠. 그래서 나가 물론 고전주의 음악은 아니지만은 협주곡 형식을 가지고 쓰여진 작품이기 때문에 가라고 하는 그런 교향시의 음악과 비교를 모음곡, 이런 그런 표현적인 모음곡과 비교를 했을 때에는 상당히 절대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을 이제 4번 같은 경우 보셨을 때는 이 작품의 우수성이 형식적 구조와 질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교사가 나 악곡을 선정했다. 그럼 맞겠죠. 그러면서 구성 요소랑 이런 것들을 집중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4번이라고 쓸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3번 같은 경우는 나가 실용적이다라고 하면은 X가 되겠고, 2번 같은 경우는 가가 구조적 형태를 얘기한다. 그럼 X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5번 같은 경우에도 가와 나에 대한 느낌을 구체화한다. 그러면 느낌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이것도 관련적인 음악, 관련주의적인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럼 1번이 조금 헷갈리셨을 수 있는데요. 표제 관련된 내용이 순수한 음악적 본질로서 여기지는 않아요. 그래서 음악에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목적, 도구, 이런 표현이 쓰였으면 오히려 이제 1번도 맞는 답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자체를 본질로 이렇게 놓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4번을 보시면요. 미학적 관점을 써라라고 했으면 마찬가지로 형식주의 혹은 관련주의 둘 중에 한 가지를 쓰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음악교육에 적용을 했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연주곡의 구조를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형식주의에 해당을 하겠죠. 그럼 형식주의가 음악교육에서 뭐가 좋냐, 뭐가 안 좋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뭐 형식의 기초하에서 음악의 속성을 이해할 수가 있다, 뭐 분석을 한다, 뭐 음악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답이 될 수가 있겠고, 부정적으로 보자면은 뭐 그런 소수만 이해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범위가 축소된다라든지, 아니면은 또 여기에서 제가 지금 안 써놓은 부분이 나중에 추가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음악교육의 써있네요. 음악교육의 범위를 축소시킨다. 그러니까 형식주의에서 좋게 생각하는 음악이 아닌 경우인데도 음악적으로 굉장히 좋은 음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음악들에 대해서 배제가 되고 있다라는 점들이 이제 부정적인 효과, 그러니까 비판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10페이지에 해당하는 이 내용들이 지금 우리 음악교육 철학하고 미학 문제를 이제 다 보신 거거든요. 어때요? 그래서 미학을 물어봤다 하면 항상 관련주의, 형식주의를 보셔야 돼서 음악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요걸 이제 물어본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음악교육 철학이라고 놓고 봤을 때는 왜 음악교육을 하느냐 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들에 대한 얘기였기 때문에 오늘 이제 문제 풀어보신 걸로 집에서 다시 한번 더 정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간 가지시고 또 다시 한번 11쪽부터 리머와 엘리엇 쭉 풀어보시고 저랑 같이 문제 맞춰보도록 할게요.